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서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창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 온 세계를 참 아카데미상을 석권하고 온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기생충과 전쟁 중인 걸 아십니까? 바로 미세 기생충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 미세 기생충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전쟁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죠. 또 여당과 야당이 정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전을 하고 있죠. 또 보수와 진보가 이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바로 미세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라는 것은 혼자서 못 살고 기생해야지 생존하는 그런 벌레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이런 보통 세균이 한 1000분의 1mm 정도, 1마이크론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보다도 또 100분의 1 정도 이렇게 더 작은 그런 것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혼자 놔두면 금방 죽어요. 우리가 재채기를 하거나 또는 손에서 묻은 이런 바이러스들도 다 몇 시간 내에 되게 죽는데,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떤 기생할 숙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눈이나 코나 입으로 이것이 들어가서 거기서 코 안에 점막이 있으면 살았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거기서부터 이제 막바로 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꾸 정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몇백 배, 몇천 배, 수억 개의 이 바이러스가 정식이 되면 그때야 이제 감기 증세가 생깁니다. 거기서 또 몇억 배 이렇게 정식을 하다 보면 그것이 폐에까지 가게 돼서 폐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SARS라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전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세계적으로 1000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돼지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또 공항이 그때 마스크를 끼고 모두 학교가 휴교하고 야단 났었죠. 2014년도에는 에볼라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또 한국에 메르스가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제 온 세계가 이제 적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옛날 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적은 잘 아는데 나를 모르면 패배하죠. 또 적은 모르고 자기만 알면 그것도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적을 과대평가하면 패배합니다. 적을 과소평가하면 패배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것은, 중국 그것을 봉쇄하지 않은 것은 너무 이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패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의료시설 또는 세계의 의료시설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그것도 패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전력을 가진 적인지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치명적이냐? 지금 봅시다. 지금 세계적으로 약 3000명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요. 실제 세계적으로 오늘 통계를 보면 아직 10만 명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사망했다면 약 3%가 사망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통계를 보면 한
1%가 되지 못합니다. 0.68% 정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 SARS는 거의 10%가 사망했어요. 그때 800명 걸렸는, 8,000명 걸려가지고, 한 700 얼마가 죽었어요. 약 9%, 10% 그 정도. 자, 메르스는, 중동 지방에서는 거의 뭐 40%가 한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2015년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훨씬, 성과가 좋았죠. 그때 186명이 걸려서 38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자, 에볼라는 어떻습니까? 에볼라는 사망이 물론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생겼지만은 사망이 5,000명 이상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독감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17년도 시즌,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 겨울에 그때 참 4,500만 명이 미국에서 독감에 걸려서 6만 1,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6만 1,000명이 사망했는데 별로 놀라시지 않죠? 늘 있는 거니까. 해마다 뭐 4만 명이 죽었는데 6만 1,000명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근데 작년 겨울에는 2018년도에 8만 명이 사망했어요. 보통 때 4만 명이 죽던 것이 거의 2배로 죽었습니다. 8만 명이 사망했는데도 아무도 이 독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위세 기생충 중에 독감만큼 이렇게 기동력이 세고 이렇게 많이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중국에서 과장해도 3%. 그러나 지금 사실은 확진되지 않은 검사를 받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나 죽은 통계는 아마 뭐 그런 대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아마 실제 사망률이 뭐 아마 1%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동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한에서 12월 말에 생겼는데 한국에 도착한 것이 1월 20일 날 도착했어요. 한국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런데 2달 지나니까 1,800명 이상이 걸리고 지금 오늘 통계 보니까 2,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2,300명 정도 되고 사망이 16명이 사망했어요. 자, 31호 이 사람이 슈퍼 전달자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발견된 것이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 날 발견됐는데 그 후에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는 31호가 1,800호 이제 생겼죠. 지금은 2,300호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생존력이 강하냐? 보통 저온에서 습기가 있을 때 오래 삽니다. 그러나 30도 이상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그때는 오래 못 삽니다. 단명합니다. 물론 그때도 이 재채기로 이렇게 할 때는 전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 전염은 지금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가 바로 비말 전염입니다. 그러니까 재채기 할 때 그 포말이 생길 때 그것이 정설인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금 예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용 마스크가 보통 N9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마스크는 비싸고 지금 거의 동나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 마스크를 써도 상관없어요. 일반 마스크를 써도 일단은 그 비말을 직접 마시는 것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자가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특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지만은 특수 마스크가 없으면 일반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나 이런 것이 이제 감염되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이나 유리, 목재 이런 데서는 한 2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심지어 한 9일 정도 이렇게 장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자꾸 이 알코올로 소독하고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도 우리가 자주 씻어야 되겠고요. 또 이 우리가 뭘 만졌을 때는 소독하기 전에는 이 손이 벌써 바이러스가 묻었을 것이다. 몇백 개 정도는 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면 안 됩니다. 키스도 위험하죠. 그래서 비누로 적어도 20초 이상 씻어야 되고, 그보다 빠른 것이 이 소독제 알코올입니다. 보통 70%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병원이나 교회 같은 데도 보면 큰데 가면 이 벽에 이 퓨렐하고 이렇게 알코올 그 세니타이저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자주 사용하시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시풀도 도움이 됩니다. 과산화수소, 표백제도 오케이입니다. 잠복기는 이제 보통 3일에서 14일 이상 지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보통 감기나 독감은 하루 내지 3일인데, 수두는 보통 잠복기가 한 2, 3주 정도 돼요. 사르스는 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는 이 잠복 기간 동안에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열 재고 그냥 통과했는 그것이 우리가 큰 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오염지대와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첫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북한처럼 완전히 국경을 봉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우리 한국에 그 비행기를 돌려보냈어요. 돈을 대줄 테니까 돌아가시오. 예방접종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마스크와 소독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또 의료시설을 해서 병원과 이 음압 병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음압 후송차도 필요합니다. 전문 의료원이 필요해요. 청도 병원은 그 직원들이 상당수가 많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우한에도 그 안과 의사가 처음 희생당하고 그 가족이 죽은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의사들이 최전방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협회에서 이 위험하다, 막아라, 국경을 막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정부가 듣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정부를 믿지 마시고 이제 개인 차원에서 단체 집회 이런 데서 자제하시고, 우리가 혹시 내가 오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염두에 두고 자주 씻고 자주 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임진왜란은 7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 몇 달 갈지 모릅니다. 메르스나 이런 병은 7개월 이상 면역이 되었습니다. 보통 장기간 이렇게 갈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투태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또 침투하기 쉬운 것이 이 원망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정부를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미세 기생충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당 간에 이것은 경쟁자지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메르스 바이러스 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바로 적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 의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태풍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믿고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정말 이 믿음의 훈련 기간을 잘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